자,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2 직선의 방정식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85번부터입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기울기와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85번은 마이너스 3,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공식대로 이용한다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한 점이죠. x 한 점, 지나는 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y 한 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y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때로는 공식을 이용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처리할 수도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 꼴 마이너스 2x로 출발하고 뒤에 상수 즉 y절편만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가 10이라는 점을 지나므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0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이므로 바로 상수가 4가 된다는 것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86번은요. 마이너스 9,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9,1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즉,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고 y좌표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 마이너스 9,1을 지나면서 자, y축에 평행하다고 했죠. y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x축과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수직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로 y축과 평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직선은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 x축 마이너스 9를 지나므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9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번은 바로 그 직선이 x 이꼴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87번은요. 5,2를 지난다고 했죠. 자, 5,2는 한 이 정도로 볼까요? 여기가 바로 5,2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다고 했죠. X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바로 Y축과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조금 위치는 안 맞지만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Y 꼴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87번은 Y 꼴 2라는 직선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이 X축이 다른 말로 Y 꼴 0이라는 직선이 되고 Y축은 다른 말로 X 이꼴 0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것 또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8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다시 말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죠. 자, 벌써 우리 지나는 점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점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기울기만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기울기는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으로 했죠. 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1에서 4까지 가려면 3칸이 증가해야 된다. 3이 증가되었어요. 그럼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갈 때는 얼마? 6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꼴 마이너스 2x로 출발하면 되고요. 자, 1,1이나 4, 마이너스 5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1,1을 지나야 되니까 x가 1일 때 y가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 있으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89번도요.
기울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가 1이 되기 위해서는 3이 증가되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도 3이 증가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y꼴 기울기 1이니까 x가 되겠고, 자, 상수 파트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없는 게 편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90번입니다. 자, 90번도 두 점을 지나는데,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기울기를 구해볼 때, 자, x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바로 3과 3이 같죠? 아, 그러면 x 증가량이 0이거든요.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이런 것을, 자, 간단하게 무엇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려서 살짝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X축과 Y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에, 자, 3,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은 이렇게 3, 마이너스 6이면, 자, 이 정도의 바로 점을 지나다는 말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3, 8이면 바로 여기가 8이 되면 이 점을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 이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X절편이 3이 되니까 바로 X 이꼴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자, X좌표가 항상 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X 이꼴 3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번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모두 0이 아니면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인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바로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꼭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자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자고 했죠? 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x 여기가 원점일 때 x절편 a가 여기고요. 우리가 y절편이 b일 때, 자, 이 x절편을 지나면서 y절편이 b인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과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은 두 점, 바로 a, 0과 0, b를 지나겠죠. x절편의 좌표는 a, 0, y절편의 좌표는 0,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자, 공식대로 바로 적용한 게 되겠죠. 자, y 한 점은, 자,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자, 0에서 가를 뺐다는 말은 x좌표 0이 바로 이 y절편의 x좌표 0이니까 0에서 a를 빼야 되니까 가는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순서를 지켜서 b에서 0을 뺀 게 바로 어, 분자에 적으면 이 자체가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x에서 x좌표를 하나 빼고 y에서 y좌표를 빼야 되는데 y좌표가 0이란 말은 바로 x좌표는 a를 뺐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y-0이니까 y라고 적어버리고 0-a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자는 b-0이라서 b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x-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무엇을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a, b고, 자, 다가 바로 뭐가 되겠다?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주기 위해서, 자, 이꼴 B로 표현해 버렸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꼴 B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식을 먼저 전개를 한번 해주면요. y는 어떻게 표현되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다가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이항하면요. 어떻게 된다? a분의 bx 더하기 y가 b가 되어서 바로 이 라에 들어갈 자리는 바로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누자? 여기 는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b로 나누어 버리면 자, 여기에 b로 나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분의 bx가 되고 여기에 b로 나눠 버리면 b분의 y가 되고 b로 나누면 1이 되겠죠. 나눌 때는 바로 b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조건에 저 x절편, y절편은 0은 아니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여기에 b와 b를 약분하면 a분의 1x니까 a분의 x로 여기는 b분의 y 꼴 1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또 개념 시간에 또 다른 식으로도 증명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놓으면 편하겠지만 자, 이거 하나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식을 놓고 풀 때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2번입니다. x절편이 3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3,0이란 말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0,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 두 점을 절편으로 하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6배를 해주면요. 여기는 3과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배를 하면 플러스 y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y 꼴 2x 마이너스 6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모두 다 마이너스 2x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이 꼴 0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3분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y는 1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 얘와 얘가 모두 다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는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 x절편은 3이고 y절편은 6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6으로 꼭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니까 y절편을 마이너스 6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리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을 봤을 때 기억나나요? X도 1차, Y도 1차, 상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X도 1차, Y도 1차이면 바로 이 1차 방정식은 바로 무엇이다? 직선이 된다고 했죠. 직선. 맞나요? 그럼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만 알면 된다? 바로 X절편, Y절편만 찾아주면 여러분들 직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죠. 물론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편한 X절편, Y절편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93번은요.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x-6이 0이 되므로 x절편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절편은 x에 0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y-6이 0이 되어서 바로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절편이 2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바로 93번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직선이 바로 93번의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94번은요. 자, y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4로 나누어 쓰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니까 x 이꼴 마이너스 4분의 9를 그릴 때는 자, x축 위에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점을 찍어주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어떻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이 직선이 x 이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95번은요. 2y가 3이잖아요. 지금은 x라는 문자가 없죠. 따라서 y 꼴 2분의 3의 그래프를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y 꼴 2분의 3을 그릴 때는 y축에 얼마를 잡아주고 2분의 3이라는 점을 잡아주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 바로 y 꼴 2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6번입니다. 자, 세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기울기를 어떻게 체크하면 된다고 했나요? 자, y 계수분의 x 계수의 바로 부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면 양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기울기 자체는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찾았으면 y절편이나 x절편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y절편은 x에 0을 넣으니까 결론적으로 자, y계수분의 상수항에 바로 무엇을 부반대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y절편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B도 양수, C도 양수니까 모두 다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Y절편 또한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이 음수인데 기울기 또한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된다.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직선은 2사분면과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므로 자,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바로 우리가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 두 개를 알면 되는데, 자, 이렇게 지, 직선의 일반정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97번을 보면 기울기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a는 양수고 b가 음수면 전체는 음수죠.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y절편을 체크해 보면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했잖아요. b가 음수인데 c도 음수면 둘 다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y절편은 음수인데 바로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기울기가 양수이면 바로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따라서 1, 3, 4분면을 지나므로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제2 4분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바로 정점이라고 했죠. 자,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했죠. K 값이 아무리 크거나 작아지더라도 항상 0으로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이 0이 되고 뒤에 부분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이 x 플러스 2y 더하기 4 이꼴 0이라는 이 직선과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이꼴 0이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납니까? 자, 그때 여기서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여기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여기도 3x 마이너스 9는 9가 되는데 이항이면 2y로 맞추기 위해서 두 배를 각각 해주면 6x가 되고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2y가 되면서 자, 마이너스 9가 이항하면 9가 되니까 두 배를 하면 18이 되니까 이 도식을 더해주면 y가 소거되어서 7x가 바로 얼마가 된다?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x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y 값은 x에 1을 대입하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로 나누면 y 값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바로 이 98번은 자, 이런 식이 남았을 때 k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은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9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98번처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K가 있는 것은 X와 여기 K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고요. K가 없는 부분은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K 값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아져도 이 식이 항상 0으로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값이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1, Y 이꼴 1이 되므로 이 직선은요, 말이 없어도 항상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줘야지 직선을 그리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번입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물론 이 두 직선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주는 것과 동일하죠. 그 점과 원점을 이용해서 바로 새로운 직선을 그려주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바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바로 직선 하나를 적어주고 일단 는영을 제외한 바로 이 좌변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직선 하나에 뭐를 붙인다? K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 이꼴 0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K 값을 구해줘야지 우리가 깨끗한 예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와 y 자리에 모두 다 무엇을 대입한다? 0을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자, 여기에 3만 남고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이꼴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K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은 곱하나 마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준 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3x와 x 동류항만 처리해서 4x라고 되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y가 되겠네요. 상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x 마이너스 5y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101번도요. 어떻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고 적고요. 자, 두 식 중
어디나 K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자,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 바로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와 2가 없어져서 바로 K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K 자리에 1을 대입한 다음에 식만 정리하면 X 더하기 2X가 얼마가 된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Y와 플러스 Y는 사라지고 2와 1을 더하면 3이 되니까 3X 플러스 3은 여기 나는 직선이 되는데 조금만 더 정리해 준다면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직선 하나 적어주고요. 또 직선을 하나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직선 중에 어떤 하나의 직선에 K를 붙이고 는영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이거는 직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도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자, 쉽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